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매력이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굉장히 싸기 때문에. 많은 2차 전지 섹터의 기업들이 고평가 상태고 뭐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다시 랠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게 사실 전기차 2차 전지잖아요. 올해 전기차 시장 전망에 2차 전지 주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횡보한다고 보죠. 2차 전지가 왜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미중 배터리 전쟁이 있었고 전기차 그렇죠. 전쟁이 있었고 그게 핵심적인 원인이고, 그리고 미국이 그래서 IRA라는 미국 북미 쪽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양국에서, 중국과 미국에서 지난 한 2, 3년 동안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했고, 그래서 그 보조금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대응하면서 특히 이제 소재 쪽이라든지 장비 쪽에 엄청난 랠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그 보조금 사이클,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에 의한 산업 성장의 사이클은 다 반영했어요. 그리고 다 꺾였죠. 그리고 다시 이제는 보조금을, 아직도 미국은 보조금 총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2026년, 빠르면 2026년, 늦으면 2030년에 보조금 총액이 꺾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의 보조금 액수 총액이 아직도 증액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가 여기서 꺾여가지고 뭐 무너질 리는 없다. 다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로직으로 단타하는 거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미국의 그 보조금이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큰 사이클이 지나간 섹터에 들어가서 좀 이제 오를 수 있으니까 이거 들고 막 버티고 인내하고 이런 것이 과연 개인 투자자가 할 만한 그런 전략인가에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뭐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다시 랠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많은 2차 전지 섹터의 기업들이 고평가 상태고 그 고평가를 다시 뚫고 위로 가려면 지금 보조금 사이클, 이것과 완전히 다른 성장 동력이 붙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그 다음은 자율주행입니다. 전기차 섹터가 다시 랠리를 하려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레벨 3에 가야 돼요. 레벨 3를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레이턴시가 중요합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핸들을 튼다든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배터리에서 바로 구동축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내연기관의 구조는 내연기관을 돌리고 그걸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거기에서 다시 구동축으로 나가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지만 전기차에 비해서 내연기관의 배터리는 레이턴시가 있습니다. 그 대응하는 속도가 좀 지연이 돼요. 근데 지금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최근에 내연기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저는 지금의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보자면은 한 5년 내로는 레벨 3에 가는, 레벨 3가 전방 주시 의무가 필요 없는, 안 봐도 되고 게임하고 뭐 책 읽고 음악 듣고 해도 자면 안 되고, 거기가 레벨 3거든요. 레벨 3에 도달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성공을 하면, 그러면 그때 다시 순수 전기차 섹터가 다시 랠리를 할 것이고, 그게 진짜 본게임이다. 그때 가면은 뭔가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랠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 지나갔다.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저도 이제 전기차 섹터나 이런 부분은 초동기에 이렇게 투자를 못 해가지고 뭐 그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이득을 보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아니면 뭐 또 이렇게 한국타이어라든가 그 세방전지, 축전지 만드는 회사인데 뭐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버는 회사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되어 있지. 2차 전지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이게 제공한 그런 기업들은 투자를 못 해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이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 어디가 좀 더 좋을까요? 이게 어느 시장을 선택하냐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미국 주식 선택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떤 걸 투자해도, 특히 뭐 예를 들면 테크주, 빅테크주 투자하는 분들은 그 중에 몇 개 하나만 찍어도 뭐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장이었으니까요.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김 회장이 말씀하시겠지만은 당연히 뭐 이렇게 한국 주식이 좋다. 미국 주식은 이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좋아질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매력이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굉장히 싸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왔는데 바벨 전략을 하시는 게 맞다.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업사이드는 있어야죠. 둘 다 업사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매크로 리스크가 올해 상당히 크게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화와 달러화. 달러화라는 것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성격이 있으니까 원화는 신흥국의 그런 자산이고 원화와 달러화 그리고 성장주와 가치주, 배당주와 뭐 성장주라든지 이렇게 바벨 전략으로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서로 성격이 상당히 다른 그런 두 가지 투자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장주는 뭐 미국 테크주 또는 미국 테크주와 연결되어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뭐 소부장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한쪽에는 배당주라든지 가치주, 은행주라든지 철강주 이렇게 완전 바닥에 완전히 뻗어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분산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중에서 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 주식보다는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성장 산업을 보자면은 뭐 세 가지 단계인데 하나는 클라우드 서버에 학습을 시키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학습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하드웨어 장치들이 있고 그 하드웨어에 반도체가 있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GPU. 그래서 엔비디아 뭐 계속 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좀 너무 오른 것 같고 지금 GPU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GPU가 아니라 CPU를 통해서 CPU와 좀 싼 GPU 로직을 통해서 엔비디아만큼의 성능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는 칩을 만드는 데가 인텔과 AMC입니다. 그래서 인텔과 AMC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인공지능을 다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애플리케이션, 응용 인공지능이 나와야 되거든요. 각 분야마다 뭐 설거지하는 인공지능, 뭐 청소하는 인공지능, 뭐 공장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 전기차로 오고 있고 전기차가 조정받고 있잖아요. 보조금 사이클이 꺾였고 그래서 전기차는 내리고 있고 그 다음 단계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다 구축이 되고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응용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텐데 그 1번 타자가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인텔 AMC를 좀 갖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밀릴 때마다 조금씩 투자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AMD가 아니고 AMC인 거지? AMD. 아, AMD 말씀하신 거죠? 네, AMD. 네. 저는 뭐 이렇게 미국 주식은 투자를 하지 않고 네. 뭐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그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끌어 가니까 만약 투자한다면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의 뭐 방산주라든가 뭐 나도 뭐 투자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 버커세스웰 같은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되게 많잖아요. 은행 뭐 예금도 있을 거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요즘에는 또 코인도 현물 ETF 승인도 됐는데 어떤 거 좀 올해는 좋을까요?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자산 배분 전략은 매크로의 뭐 소위 사계절이라고 하는 그 매크로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군을 조정하는 전략인데 저는 이제 자산 자체를 바꾸진 않고 예를 들어서 금, 국채 또는 주식에도 뭐 성장주, 가치주 아니면 아예 캐시 이렇게 하는 자산군을 보통 5-6개 정도를 나누잖아요. 저는 자산 자체를 나누진 않고 그 자산과 비슷한 예를 들어 금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 그럼 안전자산이 요구되는 시기거든요. 캐시 또는 금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금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때가 경기 침체가 임박했거나 또는 통화가 너무 팽창해서 인플레이션이 터지거나 그런 때는 이제 금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이제 금을 투자하지 않고 금을 마이닝하는 뭐 기업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식 내에서 그러한 자산 배분을 조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매크로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 그런데 미국 경기는 원래 안 꺾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전에 경기가 꺾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꺾이면 재선이 안 지기 되겠죠. 때문에 그래서 대선 전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오히려 경기를 약간 부양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3년 차에 경기 부양을 밋밋하게 안 한 지가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데 3년 차에도 경기 부양을 안 하기 어렵다 보면 중국은 이제 서서히 경기 부양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미국은 하던 대로 계속 경기 부양을 할 것이고 지금 경기 부양을 안 하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통화 정책은 타이트닝을 하고 있고
재정 정책은 이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화량을 보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 통화량이 그 나라의 경기를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이제 지표죠, 매크로 지표거든요. 근데 통화 정책에서의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재정 정책, 특히 전쟁을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의회도 전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비상 권한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래서 왜 전쟁이 안 끝나느냐, 대선이 안 끝났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음모론인데 이거는 그냥 김 작가님 TV에서 좀 진짜 편하게 다른 데서는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는 저를 부르셔서 주식에 대해서 묻는 분 처음 계시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만약에 통화 정책이 타이트닝을 하고 있는데 재정 정책으로 통화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미국 경기는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IRA라고 하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재정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엄청난 돈을 풀고 있고 전쟁 물자로도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물론 방산이 풀고 있지만 방산기업에 그걸 투자를 하면 거기에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계속 재고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경기는 지금 두 전쟁이 만약에 갑자기 끝난다. 그러면 이제 전쟁 물자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국채 발행이 줄어들 것이고 국채 발행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미국 경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선 전에는 두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펴는 사람도 있듯이 올해 미국 경기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언제든지 다음 달에 경기 침체가 확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바벨 전략을 하셔야 된다. 두 가지 성장주 아주 랠리하고 있는 주도 가져가시고 아주 비슷한 비중으로 뭐 은행주, 철강주 뭐 또는 많이 밀려서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금도 일부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데 금은 상당히 최근에 비트코인과 금이 랠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에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차라리 배당주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비한다면은 이제 금리가 내릴 거고 금리가 내리면 배당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는 금리와 대비해서 수익률을 따지기 때문에 차라리 금보다는 저는 만약에 제가 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라면 저는 그냥 배당주에 투자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뭐 환이라든가 아니면 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내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오직 뭐 이렇게 주식이나 뭐 채권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입장인데 뭐 사람마다 자금의 성격이나 금융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투자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은 역시 저는 뭐 이제 주식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뭐 워낙 이렇게 한치 앞을 이렇게 내다볼 수 없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금보다는 뭐 채권과 주식을 이렇게 혼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른 코인은 뭐 관심이 없고 모르고 비트코인은 현재는 커머더티인데 이게 소위 안전자산, 골드 같은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ETF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코인에는 직접 투자를 안 했지만 ETF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반감기도 얼마 안 남았고 ETF 상품이 승인된다는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조정을 받는다면은 비트코인을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